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4월부터 한국에선 재외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가능해집니다.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과 재외 국민이 한국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하며 재외 국민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인을 뜻합니다. 다만 보험공단은 피부양자가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 비전문 취업, 결혼 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텍사스주의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법을 두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행 정지된 법이 일시적으로 수시간 시행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점한 연방대법원과 하급심 법원 간 이견과 절차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 이민법 위헌 소송과 결부된 법 집행정지를 해제한 뒤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하급심인 제5연방항소법원은 즉각 심리를 열어 몇 시간 만에 집행정지를 복원했습니다. 텍사스주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의 불법 입국자가 몰려들고 있어 불법 이민자 단속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입국자 수는 320만 명으로 사상 최대였고, 이 가운데 240만 명이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남부 국경에서 적발됐습니다. 한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추방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은 텍사스주의 불법 이민자 단속법은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불공정하다고 꼬집은 뒤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멕시코 외교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억 5,400만 달러에 달하는 항소 보증금을 내려면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겨야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자신은 큰 자산을 저당 잡히거나 아마도 헐값에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를 약 20억 달러가량 부풀려 대출기관과 보험사를 속인 혐의로 지난 2월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 보증금으로 채권을 공탁하거나 현금을 맡겨야 하는데 만약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뉴욕주 법무장관이 그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이 생각하는 최대 적국으로 가장 많이 꼽은 나라는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비호감인 국가는 북한이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미국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1%가 중국이 최대 적대 국가라고 답했습니다. 갤럽 조사의 같은 질문에서 중국은 4년 연속 1위로 꼽혔습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미국의 가장 큰 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번 조사에서 북한보다 많은 응답자의 5%가 미국 자신을 가장 큰 적으로 꼽았습니다. 갤럽은 자국을 최대 적국으로 꼽은 응답자 비율은 2001년 이 질문이 도입된 이래 올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의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와 일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응답자 72%가 호감 의견, 22%가 비호감 의견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칼 테러 논란에 휩싸인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또 다른 뇌관인 이종섭 호주 대사는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를 지목한 회칼 테러 언급 뒤 엿새 만의 사태인데 핵심 참모도 사의 수용을 몰랐을 정도로 전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어 도주 논란이 불거진 이종섭 호주 대사가 조만간 귀국할 거란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이종섭 황상무 사태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용산발 악재에 수도권 중도층 민심이 흔들린다며
공개적으로 결단을 촉구한 여당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 해석입니다. 교육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7곳의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등 의대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증원 인원의 82%가 비수도권 대학에 18%가 경인 지역에 배정됐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8개 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의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고 배정 기준을 밝혔습니다. 증원 배정 발표에 따라 각 대학은 정원 변경을 위한 학칙을 변경하고 다음 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정원 변경 사항을 신청하게 됩니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오는 5월 모집 요강 발표를 끝으로 정원이 확정됩니다.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이번에 배정된 정원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52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76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전망됩니다.